조기정입니다. 오늘은 버컨버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버컨버터는 DC-DC 컨버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DC-DC 컨버터는 어떤 전압에서 다른 전압으로 변경하는 거 또는 입력과 출력의 그라운드를 다르게 해주는 걸 DC-DC 컨버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대비 출력이 낮으면 스텝 다운 컨버터, 입력 대비 출력이 높으면 스텝 업 컨버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버컨버터는 입력과 출력의 그라운드가 동일한 비절연형 컨버터고요. 입력 대비 출력이 낮은 스텝 다운 컨버터입니다.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인데 밑에 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절연형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버컨버터는 두 개의 패시브 소자,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액티브 소자, 스위칭 소자와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지만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는 수동 소자, 트랜지스터나 SCR 같이 스위칭 소자랑 다이오드는 능동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버컨버터로 와서 이거는 입력 전압원이 될 거고요. 여기 저항은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은 모스펫인데 IGBT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쉽게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온, 오프 되는 것처럼 전기가 통했다 끊어졌다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오드인데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소자입니다. 그림을 딱 보시기에도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생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스위칭 소자를 PWM 제어를 할 겁니다. PWM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펄스 폭 변조, 펄스 폭을 변화시키면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 되어 있는 시간과 오프 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을 조절해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LED가 있는데요. 이 LED를 75%의 시간 동안에 온을 시키고 나머지 25%의 시간 동안 오프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합니다. 그럼 사람 눈에는 75%의 밝기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75%로 했다, 50%로 했다가 25% 하면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이거를 PWM의 듀티 제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스위칭 소자를 온, 오프 반복을 하면서 PWM 제어를 할 거고요. 그때 각 부분의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의 공식인데요. 저항은 V는 IR 이거면 되고요. 다음으로 인덕터와 커패시터인데 인덕터의 경우에는 V는 L DT분의 DI,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I는 C DT분의 DV.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인덕터 V는 L DT분의 DI가 무슨 뜻인가요? 인덕터에서는 전류를 미분하면 전압이 된다는 얘긴데 반대로 전압을 적분하면 전류가 되겠죠. 그럼 커패시터에서는 전압을 미분하면 전류가 되고요. 반대로 전류를 적분하면 전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버컨버터를 이해하실 모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자, 이게 버컨버터의 동작 파형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해하기 쉽게 입력이 10V고 듀티가 50%여서 출력이 5V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 온 상태입니다. 여기가 온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전압은 입력 전압 10V가 그대로 잡히겠죠. 여기가 10V, 여기가 0V, 다이오드는 역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다이오드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온 상태일 때 여기 파형 다이오드의 전압은 10V가 되고요. 그리고 출력 여기 이 부분의 전압은 5V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인덕터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 10V 빼기 출력 5V, 그래서 5V가 될 겁니다. 여기 그림 파형에서 인덕터의 전압 이 부분은 5V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인덕터의 전류는 얼마일까요? 인덕터 공식 V는 L DT분의 DI니까 V가 5V니까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전류가 선형적으로 쭉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DT분의 DI가 일정한 값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매 1초마다 1A씩 쭉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전압을 적분하면 전류가 되는데 그냥 5라는 상수를 적분을 하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 봐도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L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의 전류인데 온 상태에서는 인덕터와 스위치의 전류가 똑같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전류가 다를 수가 없죠. 다음으로 커패시터 전류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커패시터 전류는 인덕터 전류 빼기 출력 전류입니다. 다음으로 출력 전압 커패시터 전압인데 커패시터 전압은 커패시터 전류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림으로 봐도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온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오프인데 오프 상태가 딱 되면은 앞에서 전류를 공급하던 게 끊어져 버려요. 제가 예전에 인덕터는 전압을 전류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전류의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10A가 인덕터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오프됐어도 10A는 흘러야 돼요. 인덕터가 전류를 막 땡기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전압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원래 온이었을 때 10V였고요. 쭉쭉쭉 떨어져서 0V를 지나서 다이오드가 온 될 수 있는
전압, 보통 0.7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0.7V가 되는 순간 여기는 0V, 여기는 마이너스 0.7V, 여기가 더 높으니까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소자가 이상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이오드가 0V에서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0.7이 아니라 0V라고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되면은 다이오드가 ON되고 ON되기 때문에 여기도 0V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오드가 ON돼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전압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가 0V면은 여기도 0V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다이오드의 전압은 0이 되고요. 여기는 0V, 여기는 출력 전압 5V니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5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덕터 전류는 아까 ON 때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스위치로는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으니까 스위치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커패시터 전류, 아까 ON 때랑 똑같이 커패시터 전류는 인덕터 전류 빼기 출력 전류가 되고요. 그거를 적분하면 커패시터 전압, 출력 전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의 비율이 듀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teady st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비가 켜지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안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덕터의 평균 전압은 0이고 커패시터의 평균 전류는 0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캐패시터가 순간적으로 충전 방전은 할 수 있어도 어떤 평균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캐패시터가 계속 충전을 하거나 계속 방전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충전하거나 계속 방전하면 과충전, 과방전 돼가지고 고장 날 겁니다. 인덕터도 마찬가지에 순간적으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데 평균 전압이 특정 값을 가지게 되면 인덕터의 전류가 무한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시스템에 안정화된 상태에서 인덕터의 평균 전압과 캐패시터의 평균 전류는 0이다. 여기 인덕터 전압 그래프에서 여기랑 여기에 면적이 똑같아야 평균 전압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식이고요. 여기는 ON 때의 면적, 여기는 OFF 때의 면적 두 개가 같아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보고 입력 출력의 비율은 듀티구나. 우리가 계속 얘기한 입력 10V, 출력 5V, 10분의 5는 0.5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입력과 출력의 VI, 전력은 동일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통해서 전압과 전류는 반대구나. 전압은 입력분의 출력을 해야 듀티가 나오는데 전류는 출력분의 입력을 해야 듀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컨버터 구동의 모든 것을 파악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버컨버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